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음 근린공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관협의회와 울산시의 권고안을 거부한 LH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 대상인 남구 야음근린공원, 민간협의회 그리고 울산시가 제시한 권고안을 LH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LH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울산시나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너무 참 화가 나는 입장이고, 야음근린공원이 공해 차단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LH 사업을 전면 벽지화시키고 시민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LH가 지역의 주요 거점, 이른바 노른자 땅을 선점하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LH라는 공기업이 노른자 위 땅, 알토란 같은 땅은 모두 선점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몰 앞둔 도시공원 34곳을 이제 살린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의지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울산시는 야음근린공원과 관련해 별도의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김도겸 울산시장이 맑은 물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 헬기를 타고 소규모 댐 개발 가능 지역을 항공 시찰했습니다. 이날 항공 시찰은 사연댐 수위 조절로 부족해지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저수 능력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소규모 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울산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맑은 물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원청과 울산시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여건과 복리 후생 개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외국 인력의 도입 확대와 제조업종의 특별 연장 근로기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 예방 조치가 전무했고 국가 컨트롤타워는 붕괴됐다며 현 정부에는 스스로 책임질 의지도 진실을 규명할 능력도 없는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거리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정조사 명분으로 정부 여당 발목 잡기를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울산시가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시민 행동 요령 안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공습경보 발령 시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나 주변 지하시설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484곳으로 안전 디딤돌 앱과 주민 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시설 점검 등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 수는 5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2.9%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공공임대주택이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세대는 2만 2천 호로 세종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9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 울산의 아파트 분양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됐지만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41.2로 지난달보다 14.5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평균 지수인 44.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미분양 물량 전망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하나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지어놓고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울주군은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30억 원을 들여 만든 울주군 화랑체육공원. 축구장에 육상트랙, 풋살장까지 갖췄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명도 되지 않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운동장. 8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관과 함께 지어졌지만 하루 이용객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22만 명인 울주군에 이런 대형 체육시설만 16개.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합치면 73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현재 체육시설 4개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대형 체육시설 16개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한 해 22억 원. 심지어 만든 지 얼마 안 된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지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울주군은 추가로 50억 원을 들여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는 워낙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런 실내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된 울주 종합체육센터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 추진 당시부터 사업성 논란이 있었는데 공사 도중 설계까지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한 번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시설인지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재택 확진자와 격리자가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반 시험장 26곳, 병원 시험장 1곳과 함께 울산 공업고등학교를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하고 별도 시험장의 시험실을 당초 9개실에서 16개실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81명에서 256명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과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교육청으로 신고하면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해 울산에서도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첫째 주에 리노바이러스와 메타뉴모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등 27건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된다며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내 삶에 스며드는 울주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정책 제안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나 울주군 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불편을 개선하거나 일상생활과 밀착된 창의적인 정책이면 됩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에게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울산시 교육청의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천미경 시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이 제3공립 특수학교와 관련해 남구청과 우수 처리 계획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됐다며 지주와의 마찰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부지 매입도 4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여러 곳을 검토하고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홍성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권순용 의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배치된 학교가 19.5%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성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군중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교육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대 3명이 어제 오전 11시쯤 훔친 차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중구 약사동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강취한 뒤에 어제 낮 11시 8분쯤 훔친 차량을 타고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남구 쪽으로 달아나다가 경찰의 무전 공조를 통한 추격전 끝에 무거동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10대들은 촉법 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돌아다니며 절도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명지초등학교 1학년 김다은 학생이 5년간 모은 용돈 120만 원을 기부해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은 학생은 3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돼지 저금통에 1,000원권과 5,000원권, 5만 원권 지폐를 모았고 5년간 모은 120만 원을 8살 생일을 맞아 범사업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범사업 행정복지센터는 김다은 학생의 기부금을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했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 24명에게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이 위더스 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울주군 작천정 운동장에서 열린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민속씨름 최강전 결정전에서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은 영암군의 민속씨름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하며 우승 상금 1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위더스 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는 오는 13일까지 울주군 작천정 운동장에서 한라, 금강, 태배, 천하장사 결정전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